1월 13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까요? 오늘 시간은요, 뉴스를 토대로 저희의 투자의 식견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방향 함께 정해볼 텐데요. 그 전에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첨단 디스플레이 업종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OLED나 블루수소 등 관련 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이익 예상치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측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기업도 여럿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반도체였다고 하는데요. 종목별로는 검색 상위 10개 보고서 중 6개가 삼성전자 관련 보고서였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 바닥을 찍고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 주가가 V자 반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높은 광고 단가와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에 힘입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올해에도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4개의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2가지 꼽아서 역시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처럼 과감한 세제 혜택을 누릴 것인지, 그리고 또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서구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좀 심도 있게 다뤄보죠. 정부가 OLED나 블루수소 등 첨단 디스플레이 업종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네. 이것도 궁금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건지 이 같은 결정 배경 좀 같이 함께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란 걸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게 2021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렇게 3대 분야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고,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단계인 신성장 기술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디스플레이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되게 된 겁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여러 이제 전망들,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고민해왔던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계 추격을 첫 손에 꼽을 수 있겠는데, 일단 LCD 분야에서 이미 주도권을 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후에도 중계 추격이 거세게 이뤄지면서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2021년에 전체 시장 점유율을 처음으로 중국에 내줬거든요. 일단은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LCD 시장에서는 빠르게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LC 사업을 철수하는 주요 배경은 이제 중개 저가 공세도 있지만 사실 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확실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갖고 있었고 또 OLED 시장 자체도 이제 성장 일로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 확대된다는 자신감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OLED 부문에서도 우리가 90% 이상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져왔던 것들이 점차 깨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80%대까지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을 뺏기면서 어떤 저가 공세에 이어서 고기술, 고부가 가치 제품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거세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전략기술 범위 조정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바로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대 2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세부적인 이 세액 공제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국가 전략 기술의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주는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세액 공제율이 확대가 되죠.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8%에서 15%로 확대가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는 별개로 이제 올해 한 해에서 이제 투자를 늘린 몫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율을 더 올려주거든요. 4%에서 10%로 올리는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한시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면 최대 3조 6천억 원 이상의 세액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된 업종에 대한 세액 효과를 따져봤었을 때 3조 6천억 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업계도 이번에 국가전략기술에 어쨌든 포함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 업계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OLED 최신 공정에 대한 시설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IT용 8세대 OLED 신규 투자 라인에 대한 전환을 좀 더 서두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 인상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2021년 개정 당시에도 정부안보다 민주당이 더 낮게 제시를 했거든요. 당시에 10%를 제시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최대 이런저런 혜택들을 더해서 세액 공제율을 25%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선뜻 동의할지가 아마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 개정이다 보니 25%까지 꽉 채우려면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제 애플 이야기도 해보죠. 자체 개발한 디스플레이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사실 한국의 최대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통해서 이 같은 이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부터 그런 조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 왔었고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애플이 자체 보급을 하겠다는 어떤 그 전략적인 그 흐름을 드러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 내용 자체는 2024년 말부터 이제 애플 워치에 탑재하게 될 디스플레이를 자체 개발을 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애플 워치에 탑재를 하겠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전부터 주요 부품에 대해서 애플이 계속해서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도체 칩이라든지 통신 칩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다가 이제는 디스플레이 부분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그런 행보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에 대한 애플의 독립 움직임은 반도체 칩 독립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내년 말부터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퀄컴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칩 보급률을 높인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사실 2014년에 마이크로 LED 관련 업체를 애플이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자체 개발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 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데에 그런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를 여기서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6%를 애플에 의존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6.6%가량 애플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4 제품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패널 수요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애플의 디스플레이 독립 움직임은 일단은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중국의 저가 공세 추격도 턱 밑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격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가 더 가중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탑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마이크로 LED라는 게 아직까지는 양산성도 떨어지고 공정 자체 수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기존 기기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은
애플이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외주에 의해서 생산 자체는 외부에 맡기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개발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역시 파트너사로 삼성이나 LG나 기타 한국 업체들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간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조치가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기대감의 기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이 세계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 산업 지배력이 눈에 띄게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사실 2021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전략 기술의 이제 3대 핵심 기술이 지정됐을 때 디스플레이가 빠졌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상당한 요구가 있었고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업계 입장에서는 골든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중국의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가 집중이 되고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위기감의 어떤 발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 이제 최근에 점유율을 보면요, 2021년에 처음 역전당한 이후에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점유율 기준으로 말이죠. 디스플레이 또 OLED, 그러니까 LCD와 OLED 합쳐서 우리 이 업체의 점유율은 33.2%에 반해서 중국은 이미 40%대를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따돌리고 디스플레이 업계 1위를 차지했던 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7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중국의 1위 자리를 뺏기게 된 셈이죠. 사실 더 우려되는 거는 첨단 기술,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입니다. 2022년 5월에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라는 게 열렸었는데 당시에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이 BOE가 대형 OLED 시제품을 내놨었어요. 이게 상당히 업계에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화질이나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제품 자체를 전시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추격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또 중국의 어떤 추격 사례들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BOE 얘기를 계속 드리면 앞서 아이폰 14 제품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의 70%를 공급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제품 아이폰 15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BOE가 지금 반대로 삼성을 따돌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70%를 수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디스플레이는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OLED 차세 디스플레이군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적게는 1, 2년 차, 많게는 5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그 기술 격차가 동일해지거나 결국 역전되는 그 우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 세제 지원을 통해서 신공정 라인 기술 개발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소재, 부품, 장비화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 산업 인프라 경쟁을 높이는 마중물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런 세제 지원이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견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기사 다뤄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어닝 쇼크가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경고음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닝 쇼크 위협 기업이 전체의 76%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닝 시즌을 시작할 때마다 바로미터가 되는 기업이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기대 분위기가 낮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도 업종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실적 전망치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상단과 하단의 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경향, 특히 최근 발간된 보고서일수록 기업이 컨센서스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있는 255개 상장사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를 집계를 해보니까 33조 3,199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보면 26% 감소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던 영업이익 전망치 최저값이 평균치를 10% 밑도는 어닝 쇼크 위험이 있는 높은 기업 76.7%로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컨센서스의 갭 차이는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하우스 간의 시각 차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심각한 실적 둔화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난해 4분기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대표적으로 손에 꼽히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 소재, 부품, 장비, 또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실적 충격들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건설 부분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방금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관련 기업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도 이 비관적인 전망이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투자 심리의 바닥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도 그렇지만 IT 관련 업종들이 실적이랑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뚜렷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업황 전망을 선행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인데 SK하이닉스 주가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라든지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우려 속에서 9만 원대가 깨졌었고요. 연말에는 8만 원대마저 깨지면서 7만 원대로 주저앉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 주가만 보면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상승세를 재개를 했죠. 지금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8만 원대 후반까지 8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4분기 어닝 쇼크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이라면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4분기에는 사이클상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정도 먼저 반영하는 측면도 이런 데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물론 지금도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폭이 작년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시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반등의 기미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앞서 또 세액공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계에도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조 단위의 투자 여력을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기대감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예로 들었지만 역시 SK하이닉스에도 감산을 통한 재고 조정이라든지 공정 효율화를 통한 가격 조정 이런 기대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WTI가 떨어지면서 영업 적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있는데요.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영업 적자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있어요. 네. 그 이유 큰가요? 작년에 정유업계가 상당한 호황을 받았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그대로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유업계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겠죠. 그 지난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그때의 이제 수혜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속에서 전반적인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가를 예로 들어보면 작년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때 18만 원대까지 올랐었거든요. 19만 원대도 넘봤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하락세 보이면서 지금 1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또 15만 원대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4분기에 정유사 이익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경기 침체 전망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그 국제 유가 하락으로 하반기의 수익성 악화가 빠르게 진행된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그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면은 공급망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유가가 70달러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전반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마다 이익에 관한 관측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떠한 시각 차이로 관측의 차이가 큰 건지도 궁금했어요. 네. 네, 간략하게 뭐 업종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철강 업종을 대표적으로 예를 네. 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돈 되는 뉴스 함께 했고요.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